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실내에서 촬영하네요. 오늘 11월 수익 인증 또 네네. 해주신다고 해서 11월 수익 인증과 함께 12월 얼마 남지 않았지만 2주 동안 볼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마이너스 100만원, 또 마이너스 130만원, 460만원 이렇게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600만원 정도 손절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은 10월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손절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최근에 게임주의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은 역시나 좀 빠르게 잘라냈어야 되는데 중장기 종목으로 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쉽게는 됐지만 정리는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2300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600 제외하고 한 18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실적주들이 많고요. 뭐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계속 강조했었던 ALT라든지 실적주들, 유한양행, YG 엔터테인먼트, 종근당, 코스메카 코리아 다 이런 종목도 실적주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실적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레이 클리오도 제가 항상 강조하던 미용기기 쪽의 실적주고요. 비올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제약바이오의 실적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방산, 항공우주 쪽의 실적주고요. 최근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장이었고요. 일단 박스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었다. 마이크로 콘섹솔도 반도체 HBM에서 실적주로 제가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12월 들어오면서 장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그때 말씀드린 한 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10%, 5%, 64%의 채시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 주, 두 주라도 계속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저의 확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연습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다만 비중을 현재는 적극적으로 늘릴 땐 아니기 때문에 시드머니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예전에 한 절반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거의 그래도 매일 수익을 냈죠. 종합주가지수 먼저 살펴보면은 시장 상황이 괜찮은 편이죠. 공매도 금지, 장대 양봉 이후로 다 갭을 메꿨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해서 현재 2500에서 2550 사이에 박스권을 현재 이루고 있고요. 오늘은 물론 2491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21선 위에는 있다. 오늘도 장중한 때는 21선을 이탈할 뻔했지만 그래도 다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결국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2400에서 2600 사이 박스권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동향도 뭐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도 그냥 들어오는 그냥 무난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에 거론되는 얘기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2600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또 다른 총선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12월이든 1월이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완화가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2600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로로 인한 돌파일 뿐이지 추세로의 상승은 아니다 정도로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보면은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 보합이고 SK하이닉스 보합, LG에너지 솔루션 보합인데 이 정도가 지금 추세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서 계속 재미없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 영상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섹터인데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여기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암홀딩스라고 해서 팹리스 대표 기업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건데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한 4%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에 있는 반도체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HP, SP 같은 경우는 11월에 신고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팔고 사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도체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HPSP 모두 다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1월 저점 대비하면 대부분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고점에 대해서 한 30-40%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좀 모아갈만 하지만 현재는 당연히 그냥 매매 정도의 영역이다. 그래서 매매 마크를 표시해놨는데 빨간색이 제가 산 거고 파란색이 판 거거든요.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급락하면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들은 마이크로 플라즈마 페리엄 관련된 종목들인데 사실 겨울에는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페리엄이라든지 이런 계절성 독감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매매방에서도 여러 번 픽을 했었던 메가이 CS 같은 경우도 저도 여러 번 매매를 했고, 10월 저점서부터 보면은 한 달 반 사이에 3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냥 매매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아갈 섹터는 그냥 엔터주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 이틀 전에도 말하고 나서 이제 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그거 말고서는 현재 시장 자체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질 때 믿음을 갖고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그냥 팔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2, 3일 간격으로 매매를 하는 전략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도 2달 동안 정말 매매방에서 한 40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매매 마크가 엄청나게 많고 이틀 전에 사고 또 어제 팔고 오늘 팔고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했거든요. 항상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은 뭐 펩트론, 종근당, 한미약품처럼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거나 또는 임상 중인 그런 종목들을 여러 번 말씀드려왔고, 해외에서는 그 똑같은 섹터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잖아요.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현재도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어제도 밀리지 않았었던 다른 종목들은 어제 빅테크 기업들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도 밀리지 않은 강한 차트를 보이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강한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와 함께 펩트론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향미약품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정리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연말에는 정리해보면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급락 시에만 천천히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그래서 1월에 수익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플리즈마 페렴이라든지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들은 하락했을 때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매매 전략으로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